여기를 보시면 루비콘이 계속 있습니다. 차량은 파워탑이라는 건데 그거는 2도어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차는 JK입니다. 글래디에이터도 외관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픽업 트럭인데, 그리고 요거는 오늘 소개할 루비콘 파워탑입니다. 그리고 딜러가 최소한 랭글러를 팔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지식, 랭글러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던 뭐 사륜이나 뭐 스웨이바나 뭐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는 차들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른 딜러들도, 매입하는 딜러들도 이거를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뭐 이런 딜러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랭글러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 딜러에게 구입을 하시면 Give it to me. 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 그리고 상사에 있는 차량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이유는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AS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함이고, 저는 차량 상태에 대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해 놓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상사에 루비콘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루비콘을 좀 쭈루루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은 루비콘인데 순정 타이어가 아니고 조용한 타이어로 바꿔놨고요. 사이즈를 보면 바로 7017, 기본적으로 루비콘 타이어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의 타이어가 껴져 있고, 이렇게 순정과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커 보이죠. 원래 루비콘은 이렇게 오프로드 타이어, MT 타이어 깍두기로 나오는데 이건 지금 온로드에서도 조용하게 운행할 수 있는 타이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프렉을 달아놨는데, 보통 루프렉을 달 때 여기를 뚫어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 나중에 차량에 손상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 없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차량도 루비콘인데 이 차는 그냥 뭐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뒤에 보면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놨고요. 또 저기를 보시면 루비콘이 계속 있습니다. 이 차량은 파워탑이라는 건데, 파워탑은 뭐냐면 이렇게 오픈이 가능합니다. 뒤에까지 오픈이 가능하게 순정으로 나온 그런 파워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카죠. 뒤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정 타이어가 껴져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재질이 하드탑이 아니고 이렇게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정인데 이거는 2도어 스포츠입니다. 2도어 스포츠고 이것도 AT 타이어로 타이어만 바꿔 놓으신 것 같고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투도어가 이쁘긴 합니다. 자꾸 귀엽고, 투도어가 매물이 많이 없는데 투도어만 찾는 분들이 꽤 있고 이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차는 그 전에 나왔던 JK입니다. 보시면은 루비콘하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사하라는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랑 똑같은 도색이 들어가 있고 뒤에도 하드 케이스죠. 이게 루비콘이랑 사하라랑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하라는 기본적으로 온로드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전 차주분이 타이어를 한번 바꿔주신 것 같아요. 타이어 사이즈를 봐도 이것도 한 3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정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의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것도 루비콘입니다. 이것도 파워탑인데, 파워탑은 이렇게 생겼죠. 뒤에까지 다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차도 순정 타이어에서 AT 타이어로 좀 바꿔놨습니다. 순정으로 나오는 타이어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고요. 원래 이 타이어가 껴져 나오는데 주행할 때 그래도 거슬리다 보니까,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T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JK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건데 제일은 이렇게 당기는 거고요. 그리고 범퍼를 보시면 요거랑 범퍼가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도 비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이쁘죠. 이것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순정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뚫린 게 더 이뻐 보이긴 합니다. 북미형 범퍼로 바꿔놨는데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JK 루비콘입니다. 4도어고요. 확실히 JK가 JL에 비해서 좀 낮아 보이긴 하죠. JL로 바뀌면서 차체도 좀 높아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래디에이터. 옆모습이 엄청 깁니다.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도 또 있는데 이것도 파워탑입니다. 파워탑은 루비콘에서 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래디에이터도 외관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타이어만 좀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조용한 타이어고, 글래디에이터도 생긴 게 나쁘진 않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픽업 트럭인데 이쁜 것 같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소개할 루비콘 파워탑입니다. 파워탑은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열 수가 있고 해방감이 엄청나게 좋죠. 닫을 때도 버튼 한 번만으로 이렇게 받쳐지고요. 파워탑이 약간 일반 루비콘에 비해서 비싸긴 한데, 그래도 파워탑을 많이 타시는 이유가 루비콘하고 똑같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락 기능, 그리고 뭐 사륜, 로우, 하이 다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JK에 비해서 훨씬 뭐 투박하지만 이뻐지긴 했죠. 그리고 JL은 2.0 가솔린으로만 나오고 JK는 디젤, 휘발유 이렇게 나오는데, JK 휘발유는 3600cc, 좀 약간 부담스럽고 디젤은 좀 낮은 cc로 나옵니다. 그래서 JK는 디젤을 많이 타는 편이시고, 뭐 조용한 게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가솔린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35,000km의 루비콘 파워탑입니다. 시운전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사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일반 기어 말고 여기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사륜 2륜, 4륜 오토, 4륜 이제 우측부터 파트타임입니다. 여기부터가 파트타임이고 여긴 로우고요. 4륜 오토는 한번 이렇게 내리면 되고, 뭐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 번. 4륜 하이도 일반 공도 주행에서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4륜 오토로도 공도 일반 도로에서는 충분하고, 눈이 많이 오거나 뭐 이럴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4륜 오토라 그래도 고속 주행은 그렇게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100km 미만으로 달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4륜 파트타임, 4륜 하이부터는 공도에서 주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무릎까지 와서 이렇게 4륜 하이나 로우를 넣고 다니시는 건 괜찮은데,路面이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는 4륜 하이를 넣으면 차가 망가지고요. 4륜 로우는 오프로드 할 때 쓰는 뭐 기능이긴 한데, 랭글러를 타시다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오프로드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고, 그리고 4륜을 이렇게 넣었는데 못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근데 4륜 로우는 N단을 넣고 4륜 로우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갈 때는 이렇게 툭툭 쳐주면은 올라가고, 여기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 N단, 4륜 로우부터는 N단에 넣어야 되고, 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아까 이걸 이렇게 통통통통 치면은 뭐 올라갑니다. 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어를 빼줘야 되는 거고, 뭐 이 차는 뭐 이력도 좋고 사고도 없고 괜찮긴 한데, 일단 차량을 소개하려고 나왔으니까 뭐 시운전부터 외관 좀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 엄청 길긴 해요. 길어서 여기 길죠. 타이어 간격이 여기랑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른 랭글러에 비해서 승차감은 확실히 좋아요. 대신에 이제 차가 좀 크다, 좀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지바겐이 있는데 랭글러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너무 싸지만 랭글러가 더 남자답고 이런 면은 있죠. 여기도 랭글러가 있고요. 이거는 다 링크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커가지고 운전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 시선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이렇게 다 보이고 운전이 뭐 다른 차에 비해서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휀다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좁은 길에서도 랭글러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좀 있죠. 그리고 JL로 들어오면서 좀 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그리고 뭐 전방 추돌 시스템 이런 게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만큼 가격도 더 올라갔으니까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편의 기능도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겨났고요. 예전엔 요 스타트 버튼도 안 들어갔잖아요. 시트도 가죽 시트도 아니고 루비콘은. 근데 이거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가죽 시트, 뭐 내비게이션, 순정 뭐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오디오는 뭐 옛날부터 좋았고요. 랭글러가 오디오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카플레이랑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딜러가 최소한 랭글러를 팔려고 한다면은,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적인 지식, 랭글러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 뭐 가격만 보고 구입하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던 뭐 사륜이나 뭐 스웨이바나 뭐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는 차들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른 딜러들도, 매입하는 딜러들도 이거를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뭐 이런 딜러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랭글러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 딜러에게 구입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고, 저희는 뭐 예전부터 랭글러를 많이 해왔고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JK랑 JL이랑 구형이랑 신형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타자마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JK는 약간 날것의 느낌이라면 JL은 그냥 일반 SUV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타이어가 오프로드용 타이어 깍두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타이어만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금방 적응합니다. 뭐 며칠 타면은 적응을 하고, 딱히 뭐 더 약간 더 미끄럽다고는 하는데 랭글러 가지고 엄청 빠르게 주행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이 타이어, 지금 JL에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입니다. BF 타이어인데 오프로드에서도 많이 쓰이고 미국의 뭐 한국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소음이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소음은 뭐 그냥 이 정도입니다. 뭐 타이어 소리? 근데 당연히 물론 일반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은 적응은 안 될 수는 있어요. 당연히 타이어 소음은 좀 어쩔 수 없고, 그게 뭐 랭글러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니면은 좀 타다가 타이어를 좀 AT 타이어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AT 타이어보다는 뭐 랭글러에는 뭐 깍두기 타이어가 어울리고요. 사하라는 물론 AT 타이어로 나오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겠지만 루비콘은 확실히 오프로드 타이어가 어울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가족들이랑 이용을 하려면 AT 타이어가 더 좋은 점은 분명히 있겠죠. 뭐지? 갑자기 신호등이 떨어져 버렸는데? 어딜 보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JL부터 이제 차량이 엄청 잘 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뭐 100km 이상 주행을 하더라도 특히 뭐 버거워하진 않는 것 같고, 배기량을 줄인 대신에 당연히 터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차는 더 훨씬 잘 나가고. 뭐라는 거야? 그리고 JL은 일반 그전 구형보다는 차체가 좀 더 높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튜닝을 하지 않아도 좀 이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는 22년식입니다. 22년식 파워탑인데 주행거리는 35,000km고요. 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프의 이제 보증기간이 3년 6만 km인데 아직 신차 보증도 남아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를 매입을 할 때 랭글러들을 뿐만 아니고 많은 차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색이 없는 차 위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1인 신조 차량, 그리고
사고가 없는 차량, 그리고 도색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그리고 오프로드를 하지 않은 차량. 오프로드를 했다면 하체 기스나 뭐 이런 게 심하고 누유도 발생되기 더 쉽기 때문에 오프로드 했던 차량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고요. 물론 이 차를 갖고 와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90%는 일반 분들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한 차량은 가지고 오지 않고 당연히 보험 이력도 없고 1인 신조 위주의 차량들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이 차량은 오프로드도 하지 않았고 하체를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당연히 뭐 신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유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신차 보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차량의 외관을 보면 발판이 달려 있습니다. 루비콘은 원래 발판이 안 나와요. 루비콘은 발판이 원래 안 나오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달아 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랭글러는 타면서 이제 꾸미는 맛이 조금씩 있는데 타이어를 바꾼다거나 쇼바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차체를 높인다거나 뭐 이렇게 조금씩 꾸미다 보면은 돈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것보다 재미있는 어른들의 장난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L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JL로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승차감도 약간은 더 부드러워졌고 공도에서 주행하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JK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그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JK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차도 뭐 엄청 잘 나갑니다. 일반 차와 다를 게 없어요. 뭐 랭글러라고 하면은 일반 차랑 많이 달라서 잘 나가지도 않고 주행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면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개방감이 미쳤죠.